내 시간은 다 어디로 갔지? 1장. 월요일 아침 내 인생이 궁금해졌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때때로 그 열심이 내가 아닌 타인의 기준에 맞춰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이 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10분. 어김없이 출근길에 오른다. 손에는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 차 안에서는 익숙한 라디오 멘트. 회사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지문 인식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실로 들어가 첫 업무를 시작한다. 나는 오늘도 단 한 찌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정해진 속도와 리듬, 30년 넘게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문제는 그 모든 걸 하면서도 마음이 어딘가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컴퓨터 화면에 켜진 엑셀 창. 그러나 그 안의 숫자가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온다. 오랜만에 열린 단톡방엔 누군가 제주도 여행 사진을 올렸다. 푸른 바다, 그늘진 카페, 책 한 권. 그리고 쉬었다 왔더니 살 것 같다라는 짧은 말.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울렁거렸다. 나도 한때 그렇게 살고 싶었다. 아니, 살 줄 알았다. 22살의 나는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 믿었다.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았고 열정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던 내가 언제부터인가 오늘만 버티자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일에 빠져 사는 삶, 그래서 나는 살아있었나? 나를 돌아보니 나는 늘 바빴다. 성과에 목을 맺고 기회가 주어지면 밤을 새워서라도 잡았다. 승진하면 나아질 줄 알았다. 연봉이 오르면 여유로워질 줄 알았다. 더 갖고, 더 오르고, 더 앞서면 내 삶도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를수록 허전해졌고 가질수록 불안해졌고 앞설수록 외로워졌다. 나는 그렇게 10년, 15년, 20년을 열심히라는 단어로 달려왔다.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멈추는 법도 모르고.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문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도대체 뭐였을까? 하는 질문이 찾아왔다. 쌓아온 것들 뒤에 남은 조용한 허무.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다. 표면적으로 부족한 건 없다. 주말마다 외식을 하고 휴가도 가끔 떠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자꾸만 텅 빈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건 우울함도 아니고 단순한 피곤함도 아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만이 느끼는 허무였다. 마치 목적지를 잃고 계속 달리는 차처럼 나는 오늘도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지만 그게 어딘지도 모른 채 운전대를 잡고 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은 회의 중 동료의 말소리가 멀어질 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 아이의 낮잠 자는 얼굴을 보고 있을 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찾아온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묻는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앞만 보고 달려온 이 시간 속에서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나 자신에게 지금 행복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나?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 나는 두려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마치 오래된 일기장 속에 잊고 있던 나의 이름을 다시 찾은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해보기로 마음먹었다. 2장. 인생에는 다시 시작 버튼이 없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방향을 바꾸는 건 언제든 가능하다. 다시 시작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기라는 용기를 내보자.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가능하다. 게임을 하다 보면 실수했을 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처음부터 다시 그 말 한마디면 망친 전투도 잃어버린 아이템도 되돌릴 수 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안 된다.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순간들에 대하여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은 적이 많다. 어느 날 야근을 택했던 밤. 그날따라 아이의 첫 연극 발표회가 있었다. 다음엔 꼭 알게라는 말로 대신했던 그 순간.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아이는 자라며 점점 내게 말이 줄었고 나는 그 이유를 사춘기 탓으로만 돌렸다. 되돌리고 싶어도 안 된다. 그건 이미 과거의 시간 속에서 완성된 장면이다. 다시 리셋할 수도 저장된 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다.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느끼는 무게. 어릴 적엔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다. 언젠간 꼭으로 시작하는 말이 입버릇이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언젠가 하기로 미뤘다.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면 조만간 보자고 생각했다. 그렇게 언젠가와 조만간 내 인생의 빛나는 순간들을 맡기고 나는 현실이라는 이름의 좁은 회전문 안에서 계속 돌고 또 돌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시간이 많다 고 착각하며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너무 늦었을까? 한때는 지금 시작해도 될까? 내 나이에 뭐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지금은 이미 늦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내 안에서 너무 쉽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게 생각한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멈춰 있었던 시간에서 이제 막 벗어난 것이라고. 마치 긴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 처음 햇살을 본 동물처럼 내 마음도 지금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중이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시간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 시간은 내가 살아낸 삶이고 그 선택들은 모두 그때의 최선이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뿐이다. 마흔이든 쉰이든 여든이든 내가 지금 깨어나기로 했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쓰일 수 있다. 다시 시작은 없지만 다시 살아보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어제의 나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답을 향해 걸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나는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살아볼 수는 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조금 더 다르게 살아본다. 3장. 내가 원하던 삶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던 삶을 잊고 살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삶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길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다. 문득 멈춰서서 지금의 나는 내가 바라던 모습일까? 하고 묻고 싶어지는데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 안 창밖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되고 싶던 사람이었나? 20대의 나는 분명 달랐다. 20살의 나는 세상이 넓다고 믿었다. 어떤 삶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글을 쓰고 싶었고 사진을 찍고 싶었고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다. 무언가 나만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돈보다는 의미, 속도보다는 방향, 안정보다는 열정을 꿈꿨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성과, 보고서, 야근 수당이라는 단어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짜놓은 뜰 안에서 매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때는 몰랐어. 이게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현실이라는 이름의 물결이었을 것이다. 첫 직장에 붙었을 때 이건 잠시야. 경력 쌓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는 1년이 되었고 1년은 5년이 되었고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그 사이 나는 원하는 삶보다는 해야만 하는 삶을 택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어른이 되는 거라고 믿었다.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성실한 사람. 나는 내 인생에서 너무도 많은 타인의 목소리를 따랐다. 그 나이에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안정된 게 최고지. 돈 벌어야지. 그건 그냥 취미야. 그 말들 앞에서 나는 늘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가 꿈꾸던 나를 놓아버렸다. 사람들은 내게 참 성실하다, 모범적이다, 믿음직스럽다고 말했지만 그 칭찬들이 점점 나를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점점 내가 누구인지보다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진짜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이제야 돌아본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잃고 살아왔는지를. 나는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불안하게 살았다. 나는 칭찬받기 위해 내 목소리를 지웠다. 나는 책임이라는 단어에 눌려 내 자유를 미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그렇게 지우고 미루었던 것이 사실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중심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지도 모른다. 누구의 기준이 아닌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아직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나는 다시 내 삶을 내 손으로 선택해보고 싶다. 남이 잘 보라 만든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며 내가 의미 있다고 믿는 그런 하루를 살아보고 싶다. 사장. 누군가의 인생 시나리오에서 탈출하기.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정해놓은 인생 시나리오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진짜 삶은 그 대본을 내려놓고 내 손으로 새롭게 써내려갈 때 시작된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혹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아온 건 아닐까? 내 이름으로 시작된 이야기인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누군가의 기대와 시선으로 구성된 대본을 따라 연기하고 있었다. 착한 아들, 좋은 남편, 성실한 직원이라는 역할. 나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가정에 충실하고 회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해내는. 그런데 요즘은 문득문득 그 모든 좋은 역할들 뒤에 진짜 내가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싶다. 나는 늘 누군가의 잘했어가 필요했다. 인정받고 싶었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 칭찬과 신뢰가 나를 책임감 있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숨 막히게도 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나는 왜 나를 위해 살면 죄책감을 느끼는 걸까? 시나리오를 벗어난 사람은 처음엔 흔들린다. 어느 날 평일 저녁 2시간을 혼자 보내기로 했다. 아무 약속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그 2시간이 그렇게 어색할 줄 몰랐다. 괜히 가족에게 미안했고 일이 쌓이는 것 같아 불안했다.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자책도 들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거구나.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할수록 나는 내 인생에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걸. 회사에서 웃으면 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 늘 지쳐 있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나는 점점 공허해지고 있었다. 이제는 다 맞추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의 기대에서 벗어나면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그 자리에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나타난다. 진짜 나와 다시 친해지는 법. 시나리오에서 벗어난다는 건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한 기준으로 살아보는 연습이다. 매일 10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기. 어떤 날은 음악을 듣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글을 써본다.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의 무대 위에 내가 선 느낌이 든다. 나는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써보려 한다. 나는 누군가가 써준 인생을 조용히 연기해오느라 내 목소리를 잊고 살았다. 이제는 그 대본을 내려놓고 펜을 다시 들기로 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틀려도 괜찮다. 내가 쓰는 문장이기에 의미가 있고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가 덜하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진짜 나의 이야기로 채워가고 싶다. 5장.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나를 다시 시작하다. 인생은 거대한 결심보다 아주 작고 조용한 실천이 바꾼다. 그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 진짜 내 삶의 리듬을 다시 찾게 해준다. 삶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은 언제나 거창하게 시작된다. 이직할까? 여행을 떠날까? 아예 삶을 리셋해볼까? 하지만 그런 큰 결심은 늘 내일로, 다음 달로, 올해의 말로 미루어졌다. 현실은 늘 내게 말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아주 작게 시작해보기로 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내가 나를 위해 정한 작은 행동 하나. 출근 30분 전 카페에 들러 책 한 장 읽기. 매일 자기 전 일기 한 줄 쓰기. 이어폰으로 내가 좋아하던 음악 다시 듣기. 그건 누구에게도 대단해 보이지 않을 일이다. 하지만 내게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나라는 감각을 깨우는 일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피어나는 내 시간의 온도 하루 10분.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이 생겼다. 그 안에서 나는 누군가의 상사도 누군가의 아빠도 누군가의 아들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했다. 그 짧은 시간이 내 하루를 바꿨고 그 하루들이 모여 내 삶의 중심을 조금씩 이동시켰다. 큰 변화는 작게 온다. 나는 더 이상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대책 없이 인생을 바꾸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내 삶의 균형을 조금씩 나 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했다. 회사를 나설 때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본다. 퇴근 후 5분 핸드폰을 꺼두고 음악을 듣는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가 서로 오늘 기분을 물어본다. 아주 작지만 그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순간들이다.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달라지고 있었다. 회사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달라지고 있었다. 내 말투에 여유가 생겼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내가 앉을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큰 변화는 무언가를 뒤엎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를 조금씩 불러오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다. 조용하게 시작된 나의 리듬 그렇게 살아보니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매일 반복되던 출근길에도 계절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이의 표정에서 지친 하루의 무게를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아내의 조용한 말투에서 그녀도 나처럼 무언가를 포기해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삶은 원래 이렇게 조용했구나. 내가 너무 시끄럽게만 살아왔던 거였다.